안녕하세요, 신차터기 오수성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에서 선보인 스포츠카 R8 V10을 가져왔습니다. 아우디 R8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차를 많이 보기보다는 게임에서 더 많이 접했을 법한 그런 슈퍼카인데, 아이언맨의 에마로 나오기도 하죠. 그 아이언맨 영화에서 610마력의 57토크를 발휘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아우디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델인데, 올해 초 2세대 부분 변경 모델이 국내 출시가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곳곳에 이제 카본 소재를 써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따로 말을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이들 이제 아시는 모델이고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예쁜 차량이기도 하고요.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다 보니까 전면은 이제 트렁크로 구성이 돼 있죠. 대신에 트렁크가 아주 큰 편은 아닌데, 이렇게 열면 앞에 마련된 트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깊이는 깊게 쑥 들어가는데 공간 자체가 큰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스포츠카 성격을 감안하면 트렁크가 있다라는 데서도 상당히 소비자를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의 백미는 뒷부분이죠. 엔진룸. 후방 유리를 통해서 10기통 엔진이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뒷차 운전자가 이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지금 차가 서 있는 상태인데도 배기음이 상당히 쿵쿵쿵하고 울리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보통 차량들에 흔하게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 없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랑 USB 포트는 갖추고 있고요. 스포츠카 중에서는 USB 포트도 아예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렇게 충전기랑 포트를 둘 다 갖춰놨다라는 거에서는 점수를 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실내 마감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약간 스포츠 버킷 시트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요 사이드 스커트 폭 이런 부분들도 운전자 체형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시동 버튼이 특이하게 스티어링 휠에 있습니다. 휠에서 이제 눌러주면 렁찬 배기음과 함께 시동이 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속도랑 중력과 속도, 그리고 차량 상태 몇 가지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뭐 문이 어디 열려 있고 이런 게 뜨고 있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 연결된 장치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통풍 시트 같은 것도 없고요. 대신에 운전에만 집중해서 스포티하게 주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운전석부터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죠.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네요. 스티어링 휠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모든 조작을 이제 정면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배기음 조절부터 드라이브 모드 조절, 그리고 스포티하게 이제 후륜 구동으로, 상시 사륜 구동 모델인데 동력을 뒤축으로 돌려주는 후륜 구동 모드로 갈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행을 좀 하면서 이 차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도 주행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네, 지금 알파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 차량이다 보니까 일단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620마력의 출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V10의 질감이 어떤 건지를 좀 여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4기통, 6기통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이제 주행 감성도 부드러운데 엄청 폭발적인 힘이 느껴집니다. 이게 살짝 페달을 밟으면은 순식간에 속도가 훅훅 올라가서 페달을 오래 밟고 있지 못할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스포츠카다 보니까 더 그런 측면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라서 좀 나은데,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요철 같은 게 있으면은 상당히 이게 탕탕 튀더라고요. 이게 하체가 엄청 단단해서, 그리고 노면 소음도 상당히 올라오는 게 있네요. 아우디 R8이 이제 슈퍼카의 엔트리급이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다가 아이언맨에 나오면서 존재감을 확 키운 차량이기도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격대가 2억 5천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만큼의 또 기대치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로백이라던가 이런 순간적인 가속감, 그리고 항속할 때 그 배기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우디 R8이 상당히 더 멋있는 느낌을 주는데, 반면에 이제 또 승차감 같은 면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좋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딱딱하니까 실내로 충격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요, 노면 소음도 크고요.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컴포트한 데일리카로 타기보다는
정말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만 타는, 그렇게 주말에 뭐 레저용으로 탄다던가 이런 성향이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승차감 모드, 그러니까 번역 2의 문제일 텐데 승차감 모드, 그리고 다이내믹 모드, 개별 모드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 스티어링 휠에 있는 그 체커드 플래그 키 버튼을 누르면은 이 상시 사륜구동 모델인데 후륜구동처럼 동력을 뒤로 보내줍니다. 여기서 이제 변속도 매뉴얼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수동 변속을 해야 되는 그런 모드로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속도를 더 즐기고 이럴 때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편하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익사이팅하게 운전할 사람들을 위한 차량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편의사양에서는 점수는 많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스포츠카들이 그런 편의사양 기능에서 아무래도 동력 성능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일단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이제 3분할로 돼서 뭐 중력과 속도계, 이제 속도계,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나뉘고, 내비게이션 부분은 이제 다양한 기능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스마트폰 통화라던가 블루투스, 라디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핸드폰 무선 충전이나 애플 카플레이 이런 기능들이 다 된다라는 게 그 자체로 이미 스포츠카에서는 해줄 만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내에서도 배기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네. 정말 낮고 묵직하게 우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지금 RPM은 또 꽤 높게 썼는데 출력에서 전혀 이제 부족한 것도 없고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나가면서도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최고 속도가 331km라고 하는데, 그 속도를 내도 그때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도로 포장이 깔끔한 것도 있긴 한데 차가 뭐 고속에서 약간 불안정하거나 이런 모습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이런 모습이 더 빠른 속도, 이 차의 한계 속도까지 가도 유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약간의 그런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밟는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차일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 공도에서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들도 많이 가게 될 텐데, 그런 곳들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컴포트카가 애초에 아니기도 하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이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정도로 딱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겁니다. 이제 일반 도로로 들어와서 약간 더 노면 상태가 안 좋거나 저속에서는 또 어떻게 좀 스포티한 감성을 느낄 수 있을지를 좀 살펴보면서 일반 도로에서 더 겪을 일이 많을 그 편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맨홀을 밟았는데 순간 덜컹하네요, 차가. 도로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흠집이 전혀 없는데 덜컹덜컹 거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디스플레이가 큰 게 없다 보니까 측면에 내비게이션이 있긴 하지만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차선 뭐 1차로 2차로 타야 되고 3차로 가면 안 되고 어디서 정확하게 꺾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에는 화면이 너무 작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약간 아쉽기도 하고요. 이 차에 가격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충격이 올라오죠.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해가 한창 떠서 통풍 시트가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이제 온도가 되고 있는데, 에어컨은 시원합니다만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에어컨도 효과가 좋게 빨리빨리 돌아요. 그래서 온도를 빠르게 낮춰주는데, 그래도 시트랑 닿는 부분들, 등이라던가 엉덩이, 허벅지 같은 곳들은 계속 닿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바람이 좀 한번 불어주면 좋겠다,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약간의 불쾌함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해결이 안 된다. 승차감 그리고 편의사양 정도에 있어서는 A8 같은 경우가 2억 정도를 주면 살 수 있는데, 그 차보다 5천만 원을 더 내는데도 편의 기능이 아무리 스포티함에 초점을 맞췄다고는 하지만 편의 기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도 그 주행 모드 따라서 크게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기본적으로 다 딱딱하기만 하다. 지평선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뭐 미국이라던가 아니면 아우토반이는 유럽이라던가 이런 곳에서는 이 차의 성능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글쎄 국도를 달릴 일이 더 많은데 국도가 불편하다, 단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속에서는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저속으로 달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게 도로의 이음매였는데 도로의 이음매를 통과하면서도 이렇게 덜컹덜컹하는 소리가 충격이 더 옵니다. 정말 작은 홈 그리고 높낮이가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여지없이 이 안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편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지. 이 차는 불편한 게 당연하다 라는 분들은 이제 이게 왜 문제냐 이러실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편해야지 라는 분들은 왜 이렇게 차가 불편해 이렇게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지만 못 사는 게 아니다, 우리의 용도에 맞지 않아서 안 사는 거다,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차에 지금 뱅 앤 올룹슨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음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틀지 못해도 정말 만족스러운데, 스피커가 이제 뱅 앤 올룹슨 거고 공간도 이제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운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사운드 만족스러운데, 이 차의 이 엔진음을 들으면서 음악까지 듣는다? 저는 음악을 트는 것도 좋은데 엔진음을 듣는 게 더 좋거든요. 뒤에서 은근하게 이제 계속 웅웅 되는 게 들려와서 지금 이렇게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R8을 타봤고요. 고속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도로 포장 상태가 나쁘거나 국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다 좋다,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주행 성능을, 동력 성능을 가진 차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완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적으로 타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있었죠. 일단 작습니다. 2명밖에 탈 수가 없고 짐 놓을 공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의 기능이 많이 부족하고요. 반자율 주행 안 되죠.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나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완전한 포장도로가 아니라 돌이 군데군데 깔려 있는 그런 길인데, 여기 진입하면서도 덜컹덜컹거렸고, 도로의 경계라던가 맨홀 같은 걸 밟았을 때도 차가 덜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워낙 차량 가격이 높다 보니까 어디에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현명한 소비자라면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결론은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다. 아우디 R8에 대한 결론은 그렇게 되면서 차는 정말 좋지만 안 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디 R8 여기까지 신차 털기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